안녕하세요, 애견인 여러분. 네, 반려견과의 건강한 동행을 위한 제1회 반려생활 클래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손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려생활 클래스 오늘 함께하게 됐는데요. 일단 저도 반려동물을 현재 키우고 있고요. 15살이 된 강아지를 노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광대학교에서 동물매개 심리치료를 전공한 또 이력이 있어서 이 반려동물과 저도 이제 인연이 깊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함께하게 됐는데 이렇게 한국애견협회와 함께하는 반려생활 클래스 진행을 맡게 돼서 저도 영광입니다. 자, 반려가구 600만 시대입니다. 한국인 4명 중에서 1명 이상이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요. 그중에서 강아지와 함께하는 반려견 가구는 무려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반려견 종사자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종사자분들의 직업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많은 애견인들의 바람은 반려견들과 오래 함께 사는 것일 겁니다. 근데 반려견과의 건강한 동행을 위해서는 반려견도 중요하지만 사실 반려인의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애견협회에서는 애견 미용사 등 종사자를 비롯한 현직 그리고 예비 애견인들의 건강한 반려생활을 돕기 위해서 이 반려생활 클래스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될 텐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애견인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반려생활 클래스에서는 업계에서 유명하신 현직 애견 미용사 그리고 반려견 훈련사 두 분 강사님을 모시고 현직 그리고 예비 애견 미용사에게 도움이 되는 알찬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클래스에서는 애견 미용사이신 김하나 강사님이 애견 미용사의 길이라는 주제를 준비하셨거든요. 내용은 애견 미용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나 노하우, 팁들, 그리고 애견 미용사의 현실과 미래를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클래스가 이어지는데요. 두 번째는 반려견 훈련사이신 권혁필 교수님이 애견 미용사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애견 미용 보정 방법과 또 응급 상황 대처법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번의 강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Q&A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증문즉답 시간 마련돼 있으니까 보시면서 궁금한 점 조금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따가 바로바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충실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세미나 후에 오늘 이벤트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벤트 안내를 잠깐 해드릴게요. 유튜브 라이브 화면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이 라이브 화면 아래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있는 방명록 작성해 주시면 그중에서 100분을 추첨해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방명록 꼭 많이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미나 보시고 나서 본인의 SNS에 후기를 남겨주시면 그중에서 20명 추첨해서 커피 기프티콘 드리고요. 우수작 2분에게는 반려인에게 유용한 선물을 드립니다. 이 선물 뭐냐면은 스카이미의 코지 스마트 케어봇이 있고요. 이 스마트 케어봇은 아마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웬만하면 아실 텐데 장난감이면서 또 반려동물 관찰할 수 있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카메라도 달려있는 그런 좋은 제품이거든요. 이 스마트 케어봇과 스마트 피딩 볼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우수작 2분께 드리는 선물이고요. 또 20명 추첨해서 커피 기프티콘 드리니까요. SNS에 후기를 남겨주시는데 요걸 이제 저희가 어떻게 추첨을 할 거냐면은 여러분 카카오톡에서 한국애견협회 검색하셔서 플러스 채널 친구 추가하신 후에 후기를 작성하신 SNS URL을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그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클래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하나 강사님이 준비하셨는데요. 김하나 강사님께서 현직 애견 미용사가 알려주는 애견 미용사의 길을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자, 김하나 강사님 그 전에 잠깐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요. 김하나 강사님은 현재 파리봉 강아지 미용실 원장이시고요. MBC 도급헤어 1급 자격 검정대회 대상, KKC 100회 애견 미용 경연대회 은상 등 여러 대회에서 수상하신 경력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하나 강사님과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리봉 강아지 미용실 대표 김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듣고 제 주제에 이 주제를 이야기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애견 미용사의 길. 여러분들은 강아지 미용을 왜 시작하셨어요? 대부분의 그 선생님들이 지금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지금 하고 계신 선생님들, 안정적인 직업, 뭐 고수입 이런 것들보다도 강아지를 좋아해서, 개를 좋아해서 아마 다 시작하셨을 거예요. 저 또한 강아지 미용을 개가 너무 좋아서 시작을 했거든요. 원래 저는 그림을 그렸었는데 미술을 했던 사람인데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과, 뭐 좋아하는 학교를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애견 미용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21살, 2001년도에 이제 애견 미용의 메카 충무로로 제가 갔거든요. 근데 첫 번째 학원을 들어갔는데 저는 학원에 들어서자마자 냄새에 너무 놀랐어요. 정말 심한 냄새에 어떡하지? 라고 딱 들어가는 순간 테이블 위에서 반짝반짝 거리는 강아지들을 보고 빨리 돈을 내고 내일이 와서 저 아이들을 만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학원을 진짜 너무 재밌게 1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학원 졸업과 동시에 학원 강사 1년을 하게 됐거든요. 너무 재밌고 신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살면서 제일 신나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학원 졸업을 하고 학원 강사를 하고 이제 제가 되게 어린 나이였어요. 24살에 경기도 광주에서 하나애견이라는 애견샵을 오픈을 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애견 미용을 시작했는데 학원 생활을 하면서 학원 강사를 하면서 그 재밌었던 미용이 아니었어요. 필드 미용은. 그래서 2년 정도를 너무 재미없게 내가 생각했던 미용사의 길은 이게 아닌데 가위로 똥깡똥깡 예쁘게 미용을 해주고 싶었는데 오롯이 이렇게 짧게 깔끔하게 미는 미용만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미가 없는 일이어서 저는 그만뒀어요. 그렇게 한 7년 8년을 그냥 편하게 엄마 아빠 그늘에서 살다가 2021년에 안산의 유기견 보호소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을 하게 됐어요. 푸들 아이였는데 제가 되게 경직됐죠 지금. 이런 게 처음이어서 원래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데 2021년에 이제 안산의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강아지 하나를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했는데 저도 만약에 미용을 안 했으면 엄청 진상 보호자였을 것 같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와서 미용을 맡겨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못 맡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언니가 이제 애견샵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언니한테 도구 좀 빌려다오. 나 우리 애기 미용 좀 해줘야겠어. 라고 그 샵에 가서 애기 미용을 해주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저 스스로 막 칭찬을 하고 근데 거기 샵에서 딱 본 게 내가 예전에 했었던 미용 스타일이 아니네. 너무 재밌게 가위로 커트를 하고 너무 재밌는 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이 좋게 거기 샵 사장님이 이제 2호점을 오픈을 하게 됐는데 아르바이트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2013년에 이제 애견 미용을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으로 가서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미용 그래 이렇게 재밌었었지 미용이. 그래서 새로운 스타일도 너무 많고 가위로 뭐 비숑이라는 견종 저는 다뤄보지는 않았는데 필드에 나오니까 너무 많은 비숑 아이들과 푸들 아이들 너무 재밌게 미용을 해서 너무 많은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내가 너무 많이 쉬었기 때문에 많이 하는 수밖에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였지만 진짜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10시에 출근해서 뭐 7, 8시가 퇴근인데 9시, 10시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주 6일 근무였는데 일주일 내리 일을 하고서 첫 달에 한 300만 원 이상의 돈을 아르바이트인데 이렇게 재밌는데 라고 시작을 해서 그때 또 제가 더 많이 하고 싶은 욕심에 목욕 드라이 하는 친구가 나를 도와주면 더 많은 미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친구를 옆에 두고 미용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재밌게 잘 했는데 보호자님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 뭐 최고로 많이 벌은 금액? 제 수입이 1,000만 원을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kg 미만 기준에 3만 원 미용이었는데 정말 많은 아이를 미용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가져가는 돈 한 700만 원 정도? 70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700만 원 정도 가지고 갔고, 그렇게 이제 남의 샵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에 벗어나는 것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베넷 미용은 무조건 빡빡 밀어야 되고, 뭐 내가 생각해선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강아지 미용 샵을 오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2016년도에 파리봉 강아지 미용실을 오픈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샵을 꿈꾸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가 이런 샵을 꿈꾸고 있고 샵 오픈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항상 미용을 하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게의 샵은 2층이었으면 좋겠어, 통유리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신호등이 앞에 있고 많은 차들이 지나가고 신호등에 차들이 서서 기다려서 내 미용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오픈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도 이제 오픈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샵 오픈을 하실 때 너무 생뚱맞은 동네에 가셔서 오픈을 하시는 거는 정말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몇 년 동안 일을 하고 내 손님이 어느 정도 있고 나서 그 근처, 샵 사장님한테는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차로 한 10분 정도 이렇게 거리에서 내 고객이 어느 정도 유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용 샵을 오픈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샵을 오픈하고 너무 잘 됐어요. 정말 너무 잘 됐는데, 그래도 제가 용인 수지에서 샵을 오픈을 해서 미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강남에, 그때 당시만 해도 강남 나는 강남에서 미용을 해요. 그러면서 되게 무시 아닌 무시 같은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재밌게 하고 SNS 활용을 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학원을 다니시고 애견 미용사를 꿈꾸시고 애견 미용사가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미용뿐만 아니라 이제 사진 공부도 좀 하셔가지고, 요즘에는 SNS로 홍보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공부하셔서 사진으로 홍보 많이 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미용을 하면서 시작했던 마음이 내 강아지를 맡기는 게 불안해서 미용을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보호자님들의 마음을 알게 예쁜 미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바르고 안전한 미용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미용에 대한 과정은 보호자들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힘들지만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샵이 잘 됐어요. 잘 되고, 이제 또 막연하게 꿈을 꿨던 게 마당이 있는 샵에서 미용을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당에, 지금은 제 가게가 이제 마당도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렇게 미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미용을 하시려고 미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만약에 내가 미용을 하는데 예쁜 미용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힘들게 했을 때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그렇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즐겁게 재밌게 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 큰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해도 시간이 좀 지나서 바르게 미용을 한다 그러면 큰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되게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요.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미용을 배우고 하고 계신데, 미용을 배우고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바르게 잘 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저 또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쭉 얘기하면 제가 되게 꽃길만 걷고 되게 평탄하게 걸어온 것 같은데, 길을 걷다가 진짜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똥을 밟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좋은 직업인 것만큼 되게 힘든 직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직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견 미용에 대해서 지금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 되게 잘 하신 것 같고요. 만약에 아기를 잡고 화가 나거나 힘들면 지금 과감하게 그만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게 라이브 방송이 처음이어갖고 너무 떨려서 네. 준비한 말도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 제가 살짝 여기서 질문을 네. 좀 드려볼까요? 네. 이 왜 지금 이제 돈을 좀 잘 벌고 한참 좋으실 때는 네. 이제 1,000만 원 월로 따졌을 때 그 정도의 수입도 있었고 했는데 사실 꽃길만 걸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진짜 힘들었던 기억 혹시 있으시다면, 왜냐면 이런 것도 같이 공유를 네, 해야 맞아요. 많은 분들이 또 아 그렇구나 알고 가야 역시 됩니다. 아나운서. 네,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딱 오픈을 했을 때, 그러니까 강남에서 미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역의 지방 분들은 다 느끼시는 거예요. 나는 어느 유명한 샵에서 미용을 하는데, 뭐 목욕만 해주세요. 손도 대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비숑이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팬 미용은 내가 집에서 매일 보는 우리 아이는 귀엽고 동글동글하고 사랑스러웠으면 좋겠는데, 제가 다시 시작했을 때 비숑은 항상 이렇게 갈매기 화가 나 있고 불필요한 털들이 너무 많은 미용이었어요. 그래서 보호자님이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타일대로 이렇게 미용을 했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보호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보호자님이 오셔서 저한테 진짜 입에 똥을 가득 무신 것 같은 표정으로 카드를 집어 던지시면서 너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힘들게 미용을 했으니까 다시 카드를 집어서 결제를 했는데, 그런 것들, 무시당하는 것들, 그리고 오해를 많이 사요. 얘네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진짜 예쁘게 잘 미용을 해서 보냈는데 보호자님들의 오해,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애기들이. 그거는 우리도 이제 사우나를 갔다가 와서 이제 집에서는 잠을 자잖아요, 노곤하게. 근데 스트레스를 받았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오해 아닌 오해, 그리고 진짜 지금 뭐 보호자님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미용에 대해서 이제 미용을 아이들이 허락하는 선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을 우리는 지켜주면서 하면 조금 완벽하지는 않아도 우리 아이가 조금 편하게 미용을 할 수가 있는데, 보호자님들 자체는 여기서 이렇게 완벽한 미용을 많이 추구를 하세요. 그게 뭐 과정은 무시되고 결과만 보고 아 여기 별로네 라고 썩내시는 분들, 뭐 그런 것들은 조금 힘이 들죠. 혹시 우리 김하나 강사님은 지금은 당연히 그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초반에 시작하실 때 조금 이제 약간 능숙하지 않으실 때 강아지한테 물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강아지한테 물려본 적 있고요. 저는 학원에서 제일 심하게 크게 물려봤던 것 같아요. 슈나우저 아이가 이제 뒷다리를 이렇게 미는데, 몸에 끼고 미는데 아이가 제 팔꿈치를 물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눈이 보이지가 않아서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얘네들이 이유가 없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때 뭐 많이 다치시진 않으셨나요? 조금 다쳐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네요. 네, 또 한 그래서, 번 강아지를 이해하게 되는. 맞아요. 그래서 이유가 조금 더 아이들 상태를 살피고 만지게 되고 불편한 데가 없는지 미리 체크를 하는 습관이 들었죠. 그렇군요. 아니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강아지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오해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일할 때 그런 갈등이 생기면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강아지가 설명해 줄 수도 없고 맞아요. 보호자는 물론 보호자도 걱정해서 하시는 마음이겠지만 그런 마음만으로 오해를 해서 우리 개를 너무 혹사시킨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힘들게 어렵게 정말 잘 미용을 해주셨는데 그 사이에 오해가 생기는 거고 이런 현실적인 고충도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한 시간이 지금 5분 정도 남으신 것 같아요. 혹시 끝으로 뭐 추가로 해주실 말씀이 더 있으실까요? 지금 뭐 애견 미용사의 길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였어서 앞으로 정말 지금도 좋은 직업이고, 그러니까 저도 힘든 일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아직도 이 길을 걷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강아지들을 만지면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 내가 행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직업이 돼서 돈까지 벌 수 있어서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지금 뭐 애견 미용사의 길을 꿈꾸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한번 내가 진짜 행복하다, 기쁜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한번 쭉 잘 걸어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하나 강사님과 함께 강의를 좀 들어봤습니다. 반려견을 관리하는 일이죠. 애견 미용사라는 직업에 대한 얘기인데 정말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들, 현실적인 고충부터 실제로 우리가 와닿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고요. 특히 이게 이제 내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뭔가 생명과 반려동물과 함께 호흡을 맞춰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공감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나요? 모든 일이 이 상위 탑에 올라서면 다 돈을 잘 벌고 성공하게 되면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참 힘들죠. 근데 내가 정말 동물을 사랑하고 이 일을 애정한다면 꼭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김하나 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클래스는 반려견 훈련사이신 권혁필 강사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애견 미용사의 안전과 건강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자, 권혁필 강사님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현재 에듀펫 반려견 아카데미 대표이자 연성대학교 반려동물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한국애견협회 반려동물 관리분과 위원장이시기도 하거든요. 자, 권혁필 강사님이 준비하신 내용 지금부터 함께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려생활 클래스 두 번째 주제, 애견 미용사의 안전과 건강을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권혁필 훈련사입니다. 저는 현재 에듀펫 반려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애견협회 반려동물 관리분과위원장 그리고 연성대학교 반려동물과의 겸임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애견 미용사의 그 안전과 건강을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일단 제가 그 준비해온 PPT가 있습니다. 뭐냐면 반려견 그 미용을 하시는 우리 애견 미용사분들이 직업병이 있잖아요. 저도 주변에 친한 원장님들도 계시고 미용사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이야기를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뭐 인대나 이런데 뭐 통증이 많이 느껴지시고 어깨 하루 종일 이제 서서 하다 보니까 그 허리 통증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견 미용사를 위한 5분 스트레칭 PPT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가서 제가 간단하게 5분 동안만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동작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나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직접 이 PPT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래봬도 체육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칭 잘합니다. 몸은 지금 뭐 뻣뻣한데 저는 운동을 소시적에 좀 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동작 몇 가지를 자주 했었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미용사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손목이나 손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서서 일하고 그다음에 목, 어깨 통증, 손목 통증 그리고 이제 서서 일하니까 다리 통증이나 허리 쪽이 좀 불편하세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손목 스트레칭, 두 번째 목, 어깨 스트레칭, 세 번째 다리 스트레칭 이 세 가지로 짧게 5분 동안만 스트레칭하는 동작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손바닥 걷기입니다. 손바닥 걷기. 손바닥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두 팔을 앞으로 뻗고 손가락을
뭐 이렇게 하늘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밑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10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10초 정도 위아래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작을 하면 손목이 의외로 또 금방 시원해집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 이제 손등 누르기인데 조금 더 손바닥을 아래로 해서 반대 손으로 안쪽으로 쭉 누르는 거예요. 더 강한 강도가 좀 들어가죠. 그래서 10초 정도 양쪽을 이제 아무래도 한 손으로 다른 손으로 이제 압박을 하다 보니까 더 강하게 스트레칭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견 미용사분들은 주로 손목에 많이 이제 부담이 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손목 스트레칭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동작은 이제 손바닥 누르기예요. 아까하고 이제 비슷하죠? 이제 아까는 이제 밑으로 했는데 이번에 이제 위로 하는 거죠. 위로. 반대 손으로 손가락 모두를 이제 당겨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10초 정도 양손을 반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목 어깨 스트레칭 동작인데 첫 번째로 머리 옆으로 당기기입니다. 머리를 한 손으로 이렇게 당겨서 그 턱은 몸 쪽으로, 머리는 좀 약간 뭐 옆쪽이나 살짝 앞쪽으로 당겨주는 거죠. 이렇게 10초 정도 양쪽을 반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 누르기 동작인데 이것도 역시 서서 양손에 깍지를 껴준 후 턱은 아래로 머리를 숙여주면서 이거 좀 길게 해보세요. 20초에서 30초 정도 천천히 이렇게 앞으로 쭉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목 뒤가 상당히 좀 시원해질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깨 옆으로 늘리기입니다. 저는 이 스트레칭 동작을 많이 했어요. 운동할 때 제가 제일 처음 저는 이제 뭐 주로 이제 달리는 이런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뭐 손목 스트레칭은 뭐 이렇게 가볍게 풀어주는 위주로 많이 했고 저는 이 동작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칭 동작이 저의 1번 동작이었는데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팔은 반대쪽으로 뻗고 다른 팔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안쪽으로. 그래서 10초 정도 하나, 둘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카운트를 하면서 양쪽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깨를 옆으로 늘리는 동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는 동작도 이것도 자주 했던 동작인데 뒤로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 반대쪽 팔을 굽혀서 이 팔꿈치 부분 여기를 잡고 쭉 당겨주는 겁니다. 10초 정도. 네. 서서 지금까지 하는 동작들은 다 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동작이죠. 자, 다음 동작은 뭐가 있을까요? 네, 다리 뒤로 당기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다리 스트레칭인데 이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다리 쪽에 막 좀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이제 기둥이나 벽을 잡고 그 다리 끝을 잡고 한쪽 다리를 굽히고 발을 잡은 손을 위로 쭉 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10초 정도 좌우 반복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저도 시원하네요. 자, 다음 동작은 마지막 동작입니다. 이거 벽 밀기인데 이거 되게 효과적이에요. 저는 마라톤 그 선수 출신 코치분이 가르쳐준 동작인데 이게 막 달리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종아리도 뭉치고 허벅지도 뭉치고 막 그래서 뛸 때마다 통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벽 밀기를 해보래요. 그래서 벽을 제가 지금 여기 벽이 없는데 벽을 잡고 이렇게 이 자세로 미는 거예요. 그냥 벽을. 네. 밀면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뒤쪽 다리에 근육이 쭉 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손 바닥을 벽면에 대고 벽을 민다고 생각하고 쭉 천천히 밀어보세요. 그러면 양쪽 다리 반복해서 이렇게 쭉 밀어주시면 다리 부분이 상당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칭 동작을 제가 알려드렸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애견 미용사의 안전과 건강을 주제로 제가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서 쓰고 있는 물건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모형도 가져오고, 실제로 이거는 이제 강아지들 행동 상담할 때 제가 쓰는 모형이기도 하고, 애견 미용이 주로 이제 샵이죠. 샵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것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반려동물의 어떤 행동 상담, 문제 행동 상담을 할 때는 두 가지 관찰을 합니다. 하나는 통제 관찰, 두 번째는 비통제 관찰인데,
통제 관찰은 통제된 환경에서 그 강아지의 행동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통제 관찰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모습을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분하고 저희 센터 주변을 산책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통제 관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통제 관찰을 하게 되는데, 저는 애견 미용 샵에서도 그런 걸 적용해 보는 거를 저는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개라는 동물 자체가 영역의식이 강하고 보호자하고 떨어졌을 때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보호자하고 떨어졌을 때도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는 상당히 좀 심각한, 우리가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주로 많은 이 반려견 친구들이 보호자하고 좀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전화가 왔을 때, 고객에게 전화가 왔을 때 우리 반려견은 좀 입질이 있어요, 좀 예민해요, 뭐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다면 저는 샵 안에서 우리 보호자하고 반려견하고 만나는 것보다 샵 앞에서 미용사분이 나가서 만나서 샵 주변을 짧게 뭐 5분 정도 이야기하면서 같이 산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샵 앞에서 반려견을 인계받아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샵 안에서 인계받아서 거기서 미용을 시작하는 것과는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그런 테스트를 해보세요. 반려견이 외부에서 나는 벨소리에 되게 예민하게 짖잖아요. 그런데 반려견을 안고 나가셔서 현관문 닫고 내가 내 집 벨소리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현관문 밖에서는 잘 안 짖어요, 걔들이. 그만큼 영역의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예민하고 좀 입질이 있고 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샵 밖에서 만나서 어느 정도 보호자하고 한 바퀴 돌고 나서 들어와서 미용을 시작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뭐 강아지를 그 테이블에 올려가지고 미용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목줄을 우리 보호자님들이 꼭 미용을 하기 전에 좀 예민하다면 착용을 하라고 권장을 해요. 그래야 이제 목줄에 뭐 짧은 숏 리드줄이나 아니면 이런 리드줄을 뭐 체결해서 컨트롤하면 되겠죠. 그런데 목줄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목줄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아실 수도 있는데 은근히 모르는 미용사분들도 많더라고요. 목줄이 없으면 이 리드줄의 손잡이 이 부분에 이 고리 부분을 연결해서 약간 이런 고리 형태를 만들어서 살짝 이렇게 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걸 테이블 위에서 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낙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뭐 울타리 같은 걸 조금 한쪽에 만들어 줘서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공간이 통제된 공간 안에서 반려견에게 이렇게 목줄이나 목줄이 없다면 줄을 연결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목줄이나 아니면 이런 일체형 리드줄로 반려견을 몸에 줄을 연결했다면 당연히 이렇게 가까이 잡으면 이제 물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입질이 심한 반려견이라면. 그래서 한 뼘 정도 떨어진 곳으로 줄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렇게 들어 올려서 테이블로 올려서 미용을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미용사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훈련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이제 그 비슷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미용하는 것과 훈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좀 다르지만 그 우리가 다루는 동물은 개라는 거 주로, 그리고 개들의 어떤 그 예민하고 날카로운 성향을 지닌 개들을 많이 우리가 다루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에 안정감을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넓은 타올이나 담요 같은 걸 많이 쓰는 편인데, 제가 지금 뭐 부피 때문에 가져올 수는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신체 접촉에 상당히 민감한 예민한 그런 반려견 친구들이라면 저는 타올, 두꺼운 타올이나 담요 같은 거를 먼저 접촉을 좀 해봐서 이런 걸 접촉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려견이 크게 민감한 반응이 없을 정도, 그 정도의 좀 시간 할애는 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려요. 그리고 이런 거를 가급적이면 지면에서부터 먼저 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테이블 위에서 하다가는 반려견이 뛰어내릴 수도 있다가 이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반려견이 이런 접촉 자극에 크게 민감하지 않다면
그 다음에는 수건이 아니라 이제 이런 마사지 브러쉬 있죠. 예, 마사지 브러쉬. 이런 그 슬리커 브러쉬는 그 뾰족뾰족한 요 돌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빗질을 하다 보면 반려견이 순간적으로 돌아서 입질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빗을 물게 되면 이 구강에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용을 하는 게 아니라 개들을 이제 뭐 접촉 자극에 예민한 친구들을 뭐 둔감화 교육을 할 때 이런 빗을 많이 썼었는데 실제로 그런 사고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마사지 브러쉬 있죠. 고무로 된 마사지 브러쉬, 우리 단모종 강아지들이 주로 쓰는 이 마사지 브러쉬를 써서 접촉에 대한 자극을 조금 둔감해질 때까지 좀 해보는 거죠. 만약에 이때 반려견이 공격성을 드러낸다면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견이 물어도 상대적으로 좀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많은 그 미용사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숙련된 분들도 있지만 그 개들이 이제 막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손을 반사적으로 좀 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딱딱한 이런 그 마사지 브러쉬나 이런 거를 가지고 하다가 반려견이 좀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면 그때는 그냥 가만히 조금 그 차분하게 시간을 두고 조금 기다려줬다가 다시 하시는 걸 좀 권장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늘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늘 갖고 다니는 거. 예, 강아지들 저는 이제 강아지 장난감에서 그 어느 정도 이제 훼손이 된 장난감들은 강아지 장난감을 좀 찢어보면 이런 삑삑이가 있거든요. 예, 이런 거는 따로 인터넷에서 구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낯선 집에 반려견 이제 교육을 가면 그 강아지의 영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강아지의 구역으로 가기 때문에 보통 벨소리 누르면 개들이 막 짖으면서 다 뛰어와요. 그래서 문 열고 뭐 인사하면 개들이 낯선 사람이 우리 구역으로 들어와 가지고 막 갑자기 위압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당연히 경계하죠. 그래서 들어갈 때 약간 들어가자마자 신발장에 앉아서 이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럼 반려견이 막 짖다가 이 사람 뭐야 하면서 호기심으로 경계심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간식을 여러 개를 뿌려주고 그리고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정말로 제가 뭐 한 10년 전에 반려견 교육했던 방식하고 지금의 방식이 많이 다른데, 예전에는 정말 저는 서비스직이라고 생각해서 제한된 시간에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호자님한테 약간 좀 그 매너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했더니 보호자님들은 좋아할 수 있어도 개들은 경계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보호자님한테 인사하는 건 제껴두고 반려견의 어떤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더니 오히려 교육이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미용을 할 때 제한된 시간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압박감이 좀 있어요. 그죠? 이 시간에 반려견의 미용을 해내고 또 다음 예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압박이 좀 있을 텐데,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는 미용사분들께서 좀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보호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다음 예약 있는 보호자한테도 좀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이제 반려견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훨씬 더 이로운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런 접촉 자극에 상당히 민감한 친구들은 일단 뭐 목줄을 하고 오는 걸 권장하고, 그리고 밖에서 샵 밖에서 자연스럽게 보호자하고 한두 바퀴 좀 짧은 산책을 하고 거기서 인계 받고 들어와서 하는 게 훨씬 좋다. 그리고 지면에서 이런 일체형 리드줄이나 목줄에 리드줄을 연결해서 수건이나 타올 같은 걸로 어느 정도 접촉 자극을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바로 이런 슬리커 브러쉬나 그런 핀 브러쉬보다는 마사지 브러쉬, 러버 브러쉬로 플라스틱으로 된 걸로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려견이 민감한 부위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귀, 머즐, 그리고 뭐 이런 발가락, 꼬리 부분, 엉덩이 부분, 어느 부분이 민감한지, 어느 부분에서 이 친구가 약간 이빨을 드러내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미용을 하시면 안전하다는 거죠. 제가 뭐 쓰는 이런 보호 장구들도 좀 가져왔는데 사실 이런 거는 진짜 뭐 정말 심각한 공격성을 가진 친구들은 진짜 뭐 우리가 특발성 공격성도 있잖아요. 뭐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막 공격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진짜 이 안전 장구를 확실하게
내 몸을 지켜줄 수 있는 걸 착용을 하고 교육을 해야 돼요. 가끔 이렇게 훈련사나 미용사분들 중에 경험이 많은 분들은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실력을 좀 과신해가지고 약간은 조금 위험스러운 약간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정말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반려견을 교육하고 미용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안전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미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많이 썼던 건데 이게 마네킹이에요. 마네킹 손. 제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마네킹 손을 사가지고 실제로 개들이 손을 많이 무니까 제가 물었을 때 가만히 있으려고 만든 건데, 물론 이런 거를 구매해서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반려견이 공격성을 드러냈을 때 회피하지 않을 정도의 도구들은 좀 필요하다. 좀 딱딱하고 둔탁한 물건들, 왜냐하면 그런 걸로 개들에게 접촉 자극에 대해서 조금 둔감화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짧게 한마디 더 하자면, 이 클리퍼 있잖아요. 제가 쓰는 클리퍼인데 저는 이제 미용사는 아니지만 클리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개들 좀 발가락 사이에 털 같은 거 밀어줄 때 이렇게 들려주고, 그리고 뭐 이런 소리 아니면 클리커 같은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간식 주는 거죠. 이런 걸 테이블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면에서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용을 진행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 현재 피어 프리 애견 미용이 되게 인기래요. 피어 프리라고 하면 이제 피어, 공포, 두려움, 프리, 공포나 두려움에서 좀 자유로운 미용. 그래서 샵에 가서 미용을 하는데 어느 날은 한쪽만 밀고 오고 미용이 절반만 돼서 돌아오고 뭐 그런데요. 저도 가서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근데 지금 그런 미용이 상당히 트렌드라고 하고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보호자들의 인식도 앞으로는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미용을 가면 아주 깔끔하고 완성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지만 우리 반려견이 미용은 주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점진적으로 반려견이 어떤 이런 미용하는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미용사분들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좀 미용을 하는 문화가 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더 되나요? 1분? 1분이면은 응급처치는 좀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응급처치 같은 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 일단은 이제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기인심, CPR, 기도확보, 인공호흡, 심장 마사지. 그래서 개들이 만약에 쇼크가 오거나 정말 어떤 중대한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호흡이 없을 때는 지면에 내리셔서 푹신한 담요나 매트 위에 내리셔서 기도를 확보한 다음에 그리고 인공호흡을 구강대 비강법으로 하는 거죠. 구강대 비강법으로. 그리고 심장 마사지를 통해서 반려견의 어떤 응급 상황을 좀 대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제 파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혁필 강사님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기인심 기억하시고요. 기도 확보, 인공호흡, 심장 마사지. 사람이랑 똑같죠? 네, 요거 기억하시고 피어프리 미용, 이게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먼저 많이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좀 와닿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게 물리면 사람도 엄청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개는 오죽하면 물까 이런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무서우면 사람을 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좀 이렇게 공포스럽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어렵지는 않은데 이것도 사소한 것도 노력이라서 좀 안 하게 됐던 거죠. 좀 접촉 자극을 먼저 가볍게 익숙하게 해주는 거, 예민한 부위를 먼저 체크한다던가, 혹은 샵 밖에서 한 바퀴 가볍게 돈다던가.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뭔가 환경이나 새로운 것들을 익숙하게 해주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애견협회 조사를 보면요. 애견 종사자 10명 중에서 8명이 업무 중에 개물림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고요. 이 중에 약 절반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잦은 빈도로 물린다고 하는데,
진짜 주변에 보면은 미용하시는 분들 엄청 자주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개물림 사고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응급 상황 대처법이나 예방법은 저희가 또 앞으로 반복하면서 아마 또 안내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 거고요. 혹은 질문 주시면 답변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오늘 클래스는 두 분의 클래스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아마 강의를 보신 분들은 중간에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분의 강사님과 함께 진행하는 이게 궁금해요. 증문즉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Q&A 시간을 가져볼 텐데 먼저 사전에 애견 미용사분들께 직접 조사한 몇 가지 주요 질문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모았거든요. 그래서 강사님들과 증문즉답 진행하는 시간 가지면서 일단은 저희가 먼저 정리한 질문부터 한번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요거 이야기하는 동안 보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점 아니면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은 지금 채팅창에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정리를 해서 바로바로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요. 보시면서 궁금한 점 떠오르시면 또 질문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김하나 강사님과 권혁필 강사님을 이 자리에 함께 모시고 이제 증문즉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유익했고요. 네. 오늘 라이브를 처음 하셔가지고 조금 긴장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창피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잘해주셨고요. 자, 사전에 조사한 주요 궁금증을 그럼 바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 취득 시에 노하우나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입니다. 아, 이런 거 중요하죠. 저희들도 이제 뭐 아나운서 시험 보는 친구들이 가끔 저한테 질문하거든요. 노하우나 팁 좀 알려달라. 자,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 취득할 때 노하우나 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도 자격증 취득을 되게 20년 전에 했어가지고 지금 조금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학원 강사님들이나 이제 원장님들의 지도하에 진짜 잘 따라와주고 지각결석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잘하면 자격증 취득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자격증 취득을 하고 난 후가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자격증 취득을 하고 나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필드에 나오면 정말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학원 지금 뭐 원장님들도 많이 보고 계시다고 하면 필드에서 유용한,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도 너무 중요하지만 필드에서 유용한 것들을 조금 잘 제대로 바르게 알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취득한 것보다 이제 그 후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특히 필드에서 현장에서 유용한 정보들. 그러니까 뭐 약간 운전면허 딸 때도 맞아요. 하다못해 이제 공식을 막 외워서 따는데 그만큼 지도해 주신 내용들을 충실히 잘 따르고 성실하게 지각하지 말고 결석하지 마시고 네. 과정을 잘 이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볼게요. 아, 이런 거 많이 궁금하죠. 애견 미용사의 수입은 어느 정도 될까요? 초반,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아무래도 뭐 연차가 쌓이면 더 많이 받게 되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경력직이다 보니까 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초보 미용사, 뭐 견습이라는 표현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초보 미용사를 했을 때는 샵마다는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저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간도 샵마다 조금 다르지만 한 1년에서 3년 정도는 진짜 미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돈보다는 공부를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맞는 것 같고 그 후에 내가 그 과정을 잘 이겨내고 나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처음 시작을 잘 견뎌내고 잘 훌륭하게 이제 미용사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통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선생님들을 보면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는 가져가시고 네. 그리고 조금 더 욕심 내시고 뭐 쉬는 날 나오셔서 한다 그러면 그 이상도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너인 저는 조금 더 많이 벌어요. 그래서 그건 당연하죠. 네. 남들 도우면서 저는 지금 유기견 아이들 조금 구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아이들 구하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정도
조금 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에 한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는 조금 약간 이제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좀 힘들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잘 이겨내신다면은 충분히 좀 여유 있는 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네요. 김하나 강사님은 아까 이제 잠깐 강의 중에도 말씀 주셨지만 제일 많이 버실 때가 한 1,000만 원 정도. 그거는 직원이었을 때. 아, 직원이었을 네. 때. 그렇죠. 오너가 되면 또 이제 더 달라지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구체적인 금액 이야기를 하는 건 좀 그래서. 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견 미용 중 실수로 강아지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또 은근히 사실 이제 제일 떨어지면 좋은 일인데 발생하죠, 실수들은. 그래서 강아지가 다쳤을 때. 자, 이 부분은 권혁필 강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이어서 또 김하나 강사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미용뿐만 아니고 그 동물 위탁 관리, 뭐 호텔 유치원 또는 이제 훈련 이런 아무래도 이제 생명을 다루는 일을 종사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수 있어요. 뭐 개들끼리 놀다가 다툼도 일어날 수도 있고, 미용을 하다가 클리퍼에 뭐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샵이나 아니면 그런 그런 시설에서 일단 선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호자한테 알려드리죠. 그 선 조치 후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심각한 아무래도 이제 피부가 찢어지거나 뭐 봉합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골절 좀 중대한 약간 그런 부상이라고 판단되면 일단은 신속하게 이제 동물병원으로 이동을 하면서 보호자한테 이제 알려드리죠. 그렇게 해서 주로 현장에서는 조치를 하는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우리 김하나 원장님이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강아지를 정말 무릎을 꿇어요? 네, 진짜 저희가 잘못해서 일어난 상처임에 맞아요. 잘못해서 그러니까 뭐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너무 별난 행동을 보여서 상처가 났다고 핑계를 대기 전에 무조건 보호자님께 아이한테 미안한 거는 당연한 거고 보호자님께 진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뭐 티가 안 나는 작은 상처는 숨기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절대 작은 상처여도 보호자님께 말씀드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작은 상처여도 무조건 병원에를 데리고 가요. 병원에 데려가서 저희가 수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괜찮아요, 이 정도 괜찮아요 라는 말이 보호자한테는 되게 제가 보호자라면 되게 싫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무조건 작은 상처여도 보호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병원에 데려가서 아이를 진료를 받고 오는 게 그 보호자님과 안녕을 하지 않는 길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약간 신뢰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주 너무 사소한 상처여가지고 정말 말하지 않았다가 혹시 보호자분이 이거 뭐지? 이렇게 발견했을 때 느끼는 감정하고 아주 사소하지만 이게 미용 중에 이런 일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고 알려드렸을 때 보호자가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는 거랑 너무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보호자의 신뢰 문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지금 채팅창에는 질문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채팅창에 올라오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개물님, 애견 미용사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고요. 개물님에 대비해서 애견 종사자는 파상풍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파상풍 예방접종 꼭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 이어서 꼭 해야 한다면 언제 어떻게 맞으면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파상풍 백신을 맞아야 되는군요. 꼭 맞아야 되나요? 저는 맞는 걸 적극 권장해요. 개물림 교상으로 생길 수 있는 감염 질환 중에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게 파상풍 백신입니다. 근데 파상풍 백신은 여러분이 요걸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TD 백신이 있고 TDAP, 우리가 T대비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TD는 파상풍하고 디프테리아 그 두 가지가 해당되는 거고 TDAP는 파상풍, 디프테리아 그리고 백일해, 백일해까지 이제 세 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예방 목적으로 맞으실 거면 TDAP, T대 백신을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맞으면 10년 정도 주기로 맞으면 된다고 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저는 이제 치료 목적으로 한번 물렸을 때 맞았고, 그리고 한 5년 전쯤 그때 이제 그 아내가 좀 권장을 해가지고 예방 목적으로 네. 한번 또 맞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적극 권장하는 편입니다. 네네. 권혁일 강사님은 맞으셨고, 그럼 김하나 강사님도 당연히 맞으셨겠네요? 저는 주사가 너무 무서워서 맞겠습니다. 아직. 네네. 이 기회에 좀 맞으셔야 네. 되겠네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맞으면 좋다고 권장하는 거지 좀 이게 의무는 아니죠, 사실. 의무는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네. 맞으면 좋다. 근데 권장할 사항. 네, 저는 두 번째 맞았을 때는 안 맞아도 되는 거였는데 저희 아내가 워낙 그 불안해해서 긁힌 거였거든요. 맞으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냥 가족의 불안감을 해소 차원에서 맞은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언제 물릴지 모르고 좀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맞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있었고, 자, 다음으로 올라온 질문을 보면은 요즘 애견 미용에 대한 이슈가 많더라고요. 애견 미용사가 강아지를 폭행하는 경우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이게 사실 너무 일부의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막 크게 보이는 것도 있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뉴스에 또 잊을만 하면 올라오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김하나 강사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저도 되게 보면은 화가 나고 어쩌면 그 영상을 일부러 안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화가 나서. 근데 애견 미용 학대라고 하면 폭행만이 학대가 아닌 것 같아요. 학대의 종류에는 폭언도 있을 수 있고요. 말을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애기들한테 욕을 하는 선생님들 저도 간혹 봤는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쪼다같이 보이거든요. 네. 정말 사실 저는 애들이 욕을 알아듣진 않는데요. 그렇죠? 되게 센 척하고 정말 약자 앞에서 센 척하고 되게 보기가 안 좋아서 뭐 테이블 위에 방치해 두는 그것도 학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이들이 떨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폭력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기를 잡았는데 화가 난다는 게 아기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러니까 뉴스 기사를 내용을 보면 보호자가 자기를 무시해서, 그러니까 보호자한테 느끼는 감정을 강아지한테 그거를 표출을 했잖아요. 근데 너무 화가 나면 좀 전에 스트레칭 가르쳐 주셨잖아요. 스트레칭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옆에서 보는 미용사가 방관하는 것도 저는 되게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지 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안 돼,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몰래 대놓고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찍으셔도 되고, 옆에서 만약에 하지마 이건 되게 분위기 타는 일이거든요. 같이 여럿이서 일을 하는데 걔를 때리거나 욕을 한다던가 화를 내면 저까지 불안해지는 마음이 있어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옆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만약에 그 직원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면 뒤통수를 한번 후려서 때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너는 맞았는데 너는 기분이 어떠니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기사들이 저는 계속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만두셔야지 제대로 잘 하고 있는 우리 미용사들이 더 대우를 받고 좋은 직업으로 인식이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미용사분들이 지금 김하나 강사님도 그렇고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게 아이가 최대한 힘들지 않게 미용에 신경을 쓰는데 가끔가다 이런 한두 경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뉴스를 보면은 우리 개도 맡기는데도 그런가 막 맞아요. 의심을 하게 되고 진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옆에서 방관하는 것도 나쁘다. 같이 하시는 분들이 혹시 같이 옆에 하시는 분들이 이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은 제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저도 해주셨고요. 짧게 한마디 네네, 하면 좋아요. 저는 물론 이제 100% 공감하고 우리 김하나 원장님 말씀에, 근데 이제 저는 동물 관련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게 사실 어떤 이런 그 라이센스를 물론 취득하고 하긴 하지만 그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보다 좀 윤리의식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샵에서 일하는 강사라면 샵을 대표하는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이렇게 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소통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기도 한 것 같아요. 훈련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뭐 운동이나 아니면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저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나의 어떤 휴식 시간을 좀 이렇게 배정을 해서 그 시간에는 좀 그렇게 내가 다시 좀 환기가 되게 해서 다시 또 열심히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네.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우리 권혁필 강사님은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 요새는 이제 집에서 혼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며칠 전에 와이프한테 그랬습니다. 이제 술 당분간 안 마시겠다. 왜냐 와이프하고 애기 잘 때 홀짝홀짝 마시는 게 너무 이제 그게 좀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줄이려고 합니다. 다른 걸로 조깅으로. 네, 제가 원래 좋아했던 조깅으로 좀. 조깅 같은 거 너무 좋죠. 네. 우리 김하나 강사님은요? 저는 강아지 미용을 하면서 제가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이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아요. 미용할 때만큼은 네. 강아지를 다룰 때만큼은. 그리고 뭐 이게 보니까 저도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보고 저희 선생님들 이렇게 직원으로도 와 봤는데 강아지를 다루는 이 과정의 태도의 손길은 변하지가 않아요.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미용은 정말 노력을 하면 고쳐지는데 네. 미용 아이를 다루는 이 험한 손은 절대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개를 잡아서 화가 나시거나 개를 뭐 힘들게 한다거나 그러면 애견 미용 생명을 다루는 일 하지 말고 컴퓨터 앞에 놓고 컴퓨터 때리고 책상 발로 차고 이런 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개들한테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죄송해요. 얘기하는데 전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개를 다룰 때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업장 운영이나 학교에서 학생들 그쵸. 강의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육아 스트레스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와가지고 제가 얘기한다는 거지. 네네네네. 아니 두 분은 이미 네네 맞습니다. 두 분은 이미 이 강아지와 함께하는 어떤 강아지와 함께하는 그런 호흡을 맞추거나 이런 일들을 너무 좋아하시고 그런 일에 이제 잘 맞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김하나 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선천적으로 맞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일에 잘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처음부터 뭐 손길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그런 거죠. 애초부터 좀 맞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굳이 맞지 않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약간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두 분은 너무나 강아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고요. 자, 질문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즘 애견 미용 트렌드는 무엇인지 보호자분들이 원하시는 방향 같은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애견 미용 트렌드 진짜 확실하지 않나요? 거의 유행이 막 탁 보일 정도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맞아요. 애견 미용 트렌드. 뭐 예전에는 빡빡 밀기만 했으면 요즘에는 동글동글 예쁘게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요즘엔 SNS에 우리 강아지 이렇게 예뻐요라는 자랑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쁘기도 하고. 근데 지금 또 한 번 바뀐 트렌드가 강아지의 미용 스타일보다는 안전한 미용, 스트레스 안 받는 미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님들이 오셔서 예전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예쁘게 해주세요 보다 우리 아이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세요, 조금 편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근데 왜 이제 제가 보기로는 최근까지도 왜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친구들, 예를 들면 스피츠과들 이런 친구들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미용이 또 유행이었잖아요. 네. 지금도 곰돌이 컷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것들, 그런 유행을 이제 저는 눈에 확연하게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미용을 하시는 입장에서 견주들이 와서 막 유행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미용해 주세요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뭐 개인의 어떤 개성이다, 취향이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너무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드시기도 하시는지 그런 건 어떠세요? 그런 것보다도 이제 제가 미용실에 가서 전지현처럼 해주세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우리 아이의 두상, 이목구비, 생김새, 털, 뭐 모질에 따라서 요 스타일이 안 나오는데 네. 요 미용을 꼭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비슷하게는 해드리고 그리고 또 이 아이에 맞는 또 미용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미용을 추천해서 더 예쁜 모습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 그런 거를 견주분께 좀 잘 설명을 해주시는 편인가요? 정말 잘 설명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내가 전지현이 아닌데 전지현 헤어스타일 해달라고 하면은 해놓고 나서도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견주분들도 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셔가지고 아 이런 거는 우리 강아지한테 잘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거는 좀 판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볼게요. 애견 미용 시 개에 물리는 응급 상황 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자, 개물림 사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비일비재하다고 하고요. 제가 키우는 강아지는 스피츠, 제페니즈 스피츠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일 처음 그 미용샵에 데려갔을 때 미용사분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들 공포에 떨면서 스피츠가 왔다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스피츠라는 견종 자체가 잘 물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미용사분들이 또 물리나 보다 약간 이런 눈빛으로 보셨는데 다행히 저희 강아지는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름이 한우거든요. 한우는 정말 신사라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뭐 저희 개 같은 개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물리고 있습니다. 심하게 물릴 때는 진짜 응급 상황일 것 같은데 이럴 때 대처 방법도 한번 답변을 주시죠. 어느 분부터 해주실까요? 근데 이게 그 물리고 있는 상황과 음? 물리고 나서의 상황은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네. 네, 일단 뭐 후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물리고 났다. 그럼 일단 저는 그 개와 나와의 공간 분리가 우선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 있으면 후속적인 공격을 또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그 반대로 그 개한테 화풀이를 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간을 분리하고 지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까운 병원으로 가면서 이제 그 절차를 이제 뭐 직원들이나 아니면 동료들한테 이제 절차를 이제 알려주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물리고 있다. 그럼 이제 행동학에서는 그 우리 훈련할 때는 적극적 약화물과 뭐 소극적 약화물 이렇게 분류를 좀 하는데 적극적 약화물과 네, 소극적 뭐 약화물이요? 적극적 약화물에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개의 신체를 가격하는 행위도 포함이 돼요. 근데 이제 안 놀 때.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쓰진 않죠. 훈련할 때는 주로. 네. 근데 개한테 사람이 지금 공격 당하고 있다. 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쓸 수밖에 없어요. 정말 위급할 때는 예. 어쩔 수 그런데 없죠. 그거를 뭐 걔를 어느 정도 나 지금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를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리할 정도까지의 어떤 그 방법을 써야죠.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맞아요. 또 보통 훈련사들이 많이 쓰는 것은 이제 뭐 복부나 생식기 쪽으로 좀 이렇게 약간의 충격을 줘서 놓게 하거나 뭐 괜히 어설프게 흔들면 더 후속적인 공격을 더 당해서 부상이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물고 있을 때 잘못 흔들면 또 찢어질 수 예,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그 최대한 빨리 개가 놓게 하는 게 최선이죠. 네, 그래서 개도 최대한 다치지 않게 놓게 하는 게 최선이죠. 근데 참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예방 차원의 도구를 착용하고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막 이렇게 자신의 실력을 과신해서 뭐 하는 것보다는 저는 입마개나 아니면 뭐 네카라나 이런 거 적극 활용하고 아니면 미용사분들도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네, 하다못해 이제 아까 권혁필 강사님 강의 중에는 내부자들의 이병헌 씨 손이 등장하더라고요. 아 그게 그거. 영화 안 보셨어요? 아 그게 또 그렇게. 네, 내부자들에서 이병헌 씨 손이 등장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네, 보호 장구를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혹시 이제 김하나 강사님은 또 물린 적도 있다고 하셨는데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근데 지금 저희 선생님들이나 저나 물렸을 때 응급 상황에 병원을 바로 뛰어갈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에요. 이 아이를 모든 미용사 선생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소독약 한 방울 뿌리고 그냥 이 아이를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그게 조금 그런데 보통은 그러세요. 다들 소독약 뿌리고 그렇게 미용을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참 안쓰럽고 대견하고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이제 그럴 때 응급처치 할 만한 키트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두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방수뱅드는 항상 준비해 놓고 소독약. 네, 근데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우선이니까 좀 심각한 상처라면은 또 병원을 바로 병원으로 가야죠. 가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 질문이요. 애견 미용하다가 물린 뒤에 트라우마 극복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아, 이게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살짝 물리거나 별거 아닐 때는 또 괜찮을 수도 있지만, 좀 심하게 물리신 분들은 약간 미용하려고 준비만 하다가도 걔가 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헉, 놀래고 이러실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거 극복 방법 있을까요? 보통은 그 나를 물었던 견종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견종을 조금 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극복 방법은 스스로가 그냥 착한 아이들 많이 해보고 물 것 같으면은 말씀하셨듯이 안전 장비 잘 착용하고 웬만하면은 물거나 사나운 아이들을 당분간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 장비 좀 중요하다. 네, 권혁필 강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동의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운전을 하다가 뭐 교통사고가 나서 뭐 강하게 뭐 충돌 사고가 나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잖아요. 운전대만 잡으면 불안하고 맞아요. 또 사고가 날 것 같고. 근데 결국 이게 극복을 하려면 결국 운전대를 잡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한적한 데서 이제 운전을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하고, 만약에 밤에 사고가 났다면 저는 주간에만 위주로 운전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제 한적한 길에서 주로 뭐 짧게 운전을 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개한테 물렸는데 내가 이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면, 그러면 일단은 뭐 최대한 그런 견종들은 조금 내가 수입이 줄더라도 한동안 좀 배제하고 좀 안전한 그런 그 순종적이고 우호적인 기질을 가진 개들 위주로만 하면서 좀 점점 내가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김하나 강사님하고 이제 비슷하게 맥락이 겹치는 부분도 있네요. 자신감을 좀 회복하는 방법.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견종이나 사나운 개 때문에 그랬다면은 바로 그런 개들을 다루면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조금 더 이제 좀 순하고 안전한 강아지부터 혹은 다른 견종부터 이렇게 접근을 해서 자신감을 좀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볼까요? 저는 행동 교정사고 지금은 애견 미용사 준비 중입니다. 피어프리 미용에 대해 듣게 돼서 너무 좋은 정보였다고 아까 잠깐 권혁필 강사님이 이제 강의하시던 도중에 나오셨죠, 얘기가. 피어프리 미용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요. 좀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잠깐 뭐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저기 카렌 프라이어 클리커 아카데미 KPA라는 단체가 있는데, 네네네. 그쪽에서 이제 피어프리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다면 어떻게 예. 검색하죠? 카렌 프라이어 클리커 아카데미 뭐 그렇게 검색을 하시면 카렌 될 거예요. 프라이어 클리커 예. 아카데미. KPA. 예. KPA. KPA요. 네. 그런 좀 단체에서,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어로 어느 정도 그 과정들도 좀 개설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 이례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직접 여러분들이 많이 그 구글링도 해보시고 많이 이제 직접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뭐 그런 게 조금 미국이나 뭐 반려동물 문화 선진국인 독일에 비해서는 좀 늦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뭐 여유가 된다면 뭐 해외를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근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 국내에서 충분한 사례 경험을 많이 겪어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어 과정이 개설됐다는 것도 조금 의미가 있네요. 그만큼 우리나라에도 반려동물 관련 어떤 산업들도 성장하고 있고 문화도 그만큼 발전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라이브로 진행 중입니다. 라이브로 진행 중이고 시간 관계상 뭐 오늘 말씀해주신 피어프리 미용에 대해서 막 이걸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저희 세미나가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죠, 주기적으로. 네, 그때 여러분들의 니즈가 많다면 뭐 이런 궁금증들 따로 또 준비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들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질의응답은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증문즉답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이 질문들 중에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뭐 꼭 알아야 되는 정보들이 있다 하면 저희가 다음 세미나 때 또 다룰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진행 그리고 궁금증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풀어주신 김하나 강사님, 권혁필 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알찬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렇게 세미나를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예고해 드린 것처럼 이 반려생활 클래스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잘 준비해서 점점 더 완성돼 나가는 모습 보여드릴 예정인데 다음번 세미나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세미나는 한국애견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강의 중간에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애견협회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유튜브 시청 화면 아래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에 있는 방명록 폼을 작성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100분께 편의점 기프티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후기 이벤트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안내해 드리면요. 카카오톡에서 한국애견협회 플러스 채널 친구 추가하시고요. 카카오톡에서 한국애견협회 친구 추가하시고 본인의 SNS에 후기를 올리신 다음에 그 SNS에 올린 세미나 후기 URL을 카카오톡 요 채널 내 채팅 메시지로 11월 17일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서 선정해서 20분께 20명께 커피 쿠폰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수작 2명을 뽑습니다. 가장 잘 올려주신 우수작 2명에게는 반려인에게 유용한 스카이미의 코지 스마트 케어봇과 스마트 피딩 보울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거 상당히 좋은 선물이죠. 우수작 2분께는 이 선물을 더 드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후기 이벤트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한국애견협회의 반려생활 클래스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반려견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미나 때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의 손문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